안녕하세요. 오감만종 마켓 진행의 김다영입니다. 자, 11월 26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정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들 함께 나눠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이야기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어저께 그 해외 쪽, 특히 미국 쪽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찍었어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폭으로 상승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만치 강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화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건의 재료는 오늘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예,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오늘까지는 다소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MSCI 지수 리밸런싱 건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 때문에 지난주에 외인들이 먼저 선매도를 많이 쳤잖아요. 네, 그렇죠. 미리 많이 때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물량을 소화해 내면은 이 건은 이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2월 달에 또 한 번의 그런 진통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사우디 쪽에서 아람코가 상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될 경우는 사우디 쪽에 그쪽 그 지분이 조금 더 MSCI 지수상에서 편입이 되면서 우리는 조금 그만큼 잃게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다소 좀 존재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오늘 종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는 없다. 되게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정현 전문가님과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과 투자의 달인이 뭉쳤다. 자,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의 달인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중간 광고 보고 돌아오셨는데요. 키움증권과 함께 투자의 달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정현 전문가님께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게 RFHIC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RFHIC 하면 대표적으로 5G 기업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자세하게 또 어떤 분야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사실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종목은 이제 절반 토막까지 나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RFHIC라는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KMW 이런 것들이 좀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RFHIC도 부품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역시 5G 관련주입니다. 근데 유무선 통신용 그 부품인 파워 트랜지스터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고 5G에서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럴 부품이죠. 이 부분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오버뷰 해서 나와 있죠. 네. 예, 유무선 통신용 부품 방송 정비용 부품.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제조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화면을 좀 볼까요? 홈피에 역시 나와 있는 부분인데 RFHIC에서 만드는 부품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네. 나와 있습니다. 조금 그림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땡겨서 네. 보시면서 어떤 쪽 부품을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G 쪽에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에 대한 많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그 매출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그 부분을 좀 보면은요. 매출 비중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랜지스터 있죠. 네. GAN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가 종류가 또 있어요. 근데 GAN 온 실리콘 트랜지스터입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LDMOS 트랜지스터 그쪽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좀 있고 좀 더 성능이 좋고 주파수가 큰 걸 잘 잡아내야 되는데 네. 그 건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GAN 실리콘입니다. GAN 트랜지스터라고 쓴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요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국가 정도만 생산합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능이 향상된 부품이라는 거죠. 실리콘을 쓴 거고요. 네. 과거에 우리가 TCK 같은 경우도 실리콘 링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쪽이 이제 최신 부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의 매출 비중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서머리도 역시 그 설명이 나와 있죠. 무선통신 방위산업 GAN 트랜지스터, 네. GAN 전력 증폭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방산 쪽에서도 이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그 로키드 마틴 있죠. 네, 그런 기업이 RFHIC 부품을 갖다 쓰고요. 국내에서는 넥스원 네. 이쪽이 부품을 갖다 쓰고 해리스 BAE 시스템즈 이런 쪽에 납품을 하면서 납품처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선 통신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트랜지스터인데 네. GAN 트랜지스터라는 최신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글로벌 5G 대표 수혜 기업인 RFHIC입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그럼 접근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주의해야 될 점을 이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기대에 비해서 실적이 잘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점, 네, 요 점이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좀 부진했어요. 물론, 이것은 약점이지만 2020년도부터는 확연하게 이제 크게 증가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요. 네. 아직은 그러나 3분기 실적이 기대만 못하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보니까 위쪽에 3분기에 마이너스 4억 영업 손실이 났죠. 위쪽에 보면 그렇죠. 빨간 네모친 부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요. 화웨이 쪽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노키아 쪽의 제품을 그 수출을 하는데 네.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조달을 하고 화웨이 쪽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뭐 미중 무역 전쟁권이 좀 완화되면서 그 건에 대한 매출은 좀 살아날 개연성이 있겠고요. 네네. 다른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분기 실적이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크게 밀리지 않았나. 기대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요. 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자,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파워 배수는 중간 정도는 가는데 네. 확연히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약간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나 뭐 밑에 ROE 보면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지만 위쪽에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직 미진한 그런 모습이 아쉽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2020년도에 회복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가 관련 지표를 한번 보면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수익 가치 면으로서는 좀 약하다는 모습이 퍼 배수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한 30배수, 금년도 수익 대비하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중간치밖에 안 되는 거죠. 최저 최고 대비할 때. 네.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지만 특히 그 퍼 배수 같은 경우 수익 가치가 다소 미진한 부분, 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3분기 손실건 때문에 일어난 건이니까 4분기나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제 회복이 될 수 있고 기저효과도 발생할 수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은 그 강도가 최근 흐름을 보면은 아직은 좀 미약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 측면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차트 지금 보실까요? 물론 이제 슬슬 이제 반등 패턴이 나오려고는 합니다. 여기서. 네. 하지만 거래가 좀 의미 있게 증가해 주면서 힘이 좀 붙는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는 다소 부족하다. 네. 이것이 약점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네. 자, 저희가 뭐 RFHIC에 대한 약점들 좀 짚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찾아볼 차례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꼽으시나요? 네, 긍정적인 쪽으로 본다면은 그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20년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네네. 이번에 화웨이 매출건으로 3분기에 좀 처졌지만은 5G는 계속 확장이 될 거고요. 부품건에 대한 장비건에 대한 기대는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건도 1차 협상이 코앞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식으로든 화웨이의 수출 제재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완벽한 그 해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해제가 될 개연성이 있을 때 그때 화웨이 건에서 모멘텀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는 이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 쪽에 더 주력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여기에 이제 승부수를 띄우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도도 이제 인구가 상당히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도 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일본, 인도가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아마도 여기서 큰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노키아 쪽도 최근에 매출처로 추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더욱더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화웨이 쪽 매출도 좀 낮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시장 쪽에서 매출 발생하면서 그것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더블 정도 이상은 가지 않겠나 되게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을 한번 보면은요.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아까 봤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그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는 좀 3분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네. 그러나 2020년도 전망을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이 615억 예상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223억 정도로 예상한단 네네. 말이에요. 거의 그 3배죠, 3배. 그쵸. 3배. 3배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뭐 사실 전망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더블 이상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2020년도에 미국, 일본, 인도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실 중국 건도 호재가 없는 건 아니고요. 화웨이 건의 호재와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5G 기지국 장비 발주를 본격화합니다. 네. 그 부분도 화웨이 건에 대한 플러스 요인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하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실적은 달성 가능할 수 있고 근사치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그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화면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수익 가치가 조금 처지는 듯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본 수익률 ROE 같은 경우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쟁사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요. 국내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 프라이스 앤 펀더멘탈 화면을 네. 볼까요? 네.
예, 보시듯이 좀 비슷한 기업이 있긴 있어요. 뭐 에이스테크니, 뭐 텔콘, RF제약이니, DTNC니, 막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네. 종목들은 RFHIC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쵸. 기업 내용으로 보나 게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단연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웨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화웨이양 매출액 추이 및 전망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네. 제가 이 그림은 나왔네요. 안 보여드렸지만 2019년도에 확연하게 줄었다가 상당히 급격하게 V자로 네.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자회사 메탈라이프라고 갖고 있습니다. 네. 메탈라이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심사를 다 받아가지고요. 상장일도 다 정해져서 이 자회사 상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 이 메탈라이프도 역시 5G 쪽인데요. 제가 자료 기사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네. 네. 메탈라이프. 이게 이제 중국 5개와 수혜주로 일컬어지는 그런 종목인데, 이게 뭐 12월 달, 뭐 금방 상장이 되죠? 네. 네, 금방 상장이 됩니다. 수요 예측 거쳤으니까. 자, 요건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호재 모멘텀도 크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보면 화면 보죠. 네. 네.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10월부터 11월까지 보고서가 한 10개 이상 나왔잖아요. 네. 네, 목표가 뭐 한 5만 원 선 정도 보고 예전에는 뭐 4만 원까지 봤었던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대개 한 5만 원 선 정도는 최소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그 목표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사 보고서는 되게 양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공매도 대차 같은 경우도 무리가 없어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없고요. 대차 같은 경우도 빨간 선 보세요. 오른쪽에 거의 없죠. 그쵸. 그런 위험 부담은 절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네. 수급 매매 입체 분석. 네, 나왔네요. 지금 뭐 외인이 조금 땡기고 기관이 약간 들어오는데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만은 좀 변화가 있어요. 서서히 변화가 나오고 있으면서 메이저가 손을 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살아나고 있는 수급을 눈여겨 보아야 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RFHIC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좀 접근하시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죠. 이 RFHIC는 조금은 짧게 보는 측면의 매매도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길게 보는 측면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본다고 하는 게 도대체 몇 개월이 되게 길게 보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되게 길게 본다고 한다면 되게 한 2, 3개월? 짧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는 한 달 정도, 네. 그 정도 기간을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평균적으로 RFHIC가 평균 퍼 수준이 과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개 그 평균 퍼 수준을 보니까 대개 한 22배 수준이에요. 22배 수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년도 EPS 대비해서 대개 윤곽이 나올 수 있어요. 내년도 EPS가 한 2,200원 선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23배수라면 이제 5만 원 선 정도의 목표가가 나오는 거죠. 되게 그렇게는 볼 수 있는데 실전에서의 어떤 목표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자, 지금은 어떤 게 좋냐면요. 밑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고 5만 원 선에서 3만 원, 한 30% 조정을 받은 거예요. 네.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조정. 그러니까 우량주가 30% 조정받은 거면은 받을 대로 받았다 이렇게 그쵸. 봐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밑에서
힘이 실리는 양봉이 기둥이 이렇게 한 두어 개 박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기초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기둥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거래가 조금 더 동반이 되면 더 금상첨화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괜찮고요. 뭐 우리가 되게 그 5만 원 언저리까지도 목표가는 그 수익 가치의 평균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가능할 수는 있어요. 네. 그죠? 5만 원권은 이제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게 5만 원의 목표가죠. 증권사 목표가입니다. 이건.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짧게 보시는 분들은 4만 원권에서 물량이 좀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일단 부담 없이 짧게 보고 이제 갈 수는 있겠고 네네. 1차적으로. 네. 그리고 조금은 이제 길게 뭐 한 2, 3개월 정도 코스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한 4만 5천 원 언저리. 네. 그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논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가는 높일 수도 있고 네.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다. 매수는 어디예요? 매수는 3만 5천 원 안팎. 네. 3만 5천 원 안팎. 네, 그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전문가님께서는 저희 RFHIC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는 35,000원 안팎이 좋다고 하셨고요. 단기적 매매와 장기적 매매로 좀 나눠서 목표가 설정해 주셨어요. 단기적 매매는 5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장기적인 매매 2, 3개월 정도 보시는 분들은 45,000원을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정현 전문가와 함께 종목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종 마켓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